딱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상무가 네 친구냐고. 제 기본급이 1억이었는데 그쪽에서 7,500만 원을 연봉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할인을 하셨나? 그래서 얼마 정도? 특수한 케이스.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정말 마지막으로 제 연봉을 좀 공개를 할게요. 정말요? 네. 와. 오늘 너무 흥미진진한 연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우 최고의 에피소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의 팩입니다. 신입의 팩이 자 이어서 불프는 블랙 프라이데이겠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세임 오 전문용어로 쌤쌤이죠? 네, 별로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인데 그렇죠. 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신입의 패기, 도대체 이 신입이 어떤 패기를 보여줬을지 궁금합니다. 누가 가져오신 스토리인가요? 제가 가져온 얘기고. 아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의 얘기인데 손성길 씨 아니고요? 그죠? 정확합니다. 아 예.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의 신입사원 때 얘기고요. 제 얘기만 계속 드려서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듣다 보면 괜찮습니다. 예. 익숙해지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그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2,350만 원이었습니다. 실장님 나이가 그때 옛날이라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끝자리가 좀 되게 아쉽다. 끝자리요? 2,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끝자리가 좀 50만 원이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뭔가 아쉽네요. 300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깎아서?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연봉이 그전 직장에서 첫 출근했던 직장에서는 3,400 정도가 초봉이었습니다. 러시아 갈 뻔했던 그 건설회사. 예. 그랬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연봉을 보고 저는 회사를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상무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제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결제판이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결제 문서를 올려놓고 상무님한테 드리고 나서 상무님 여기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떨리는 마음이었죠. 인사 담당 임원한테 결제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님이 앉은 자리는 언젠간 제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 자리 빨리 비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 눈빛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맨 뒤에 제 연봉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무님 이건 제 연봉 계약서인데요. 네. 그 숫자를 보시면 2,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동기들 한 250명 중에 제가 인사팀에 유일하게 왔는데 딱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진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물론 자신감은 그때도 많았었죠. 네.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들으니까 직장 생활 20년 하시면서 신입사원이 연봉 올려달라는 놈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을걸요? 네.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오케이! 그 누구를 부르셨습니다. 보상 담당자를. 네. 얘 50만 원 올려줘. 오. 그래서 제가 연봉이 2,400이 됐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저희 파트장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갈 만하죠. 불려가서 그러시더라고요. 상무가 네 친구냐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울지는 않았는데 욕 비슷한 걸 많이 하셨었고요. 술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모이면서 저는 이제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중하는 마음으로. 뭐 연봉 오른 건 오른 겁니다. 말로 오른 거죠. 좋았어. 이런 자신감은 있었는데 그때 그 과장님하고 파트장님들이 그 상무님한테 술을 따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올려달라고. 요걸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예, 속으로. 예. 그분들도 그런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하죠. 상무님이 무서우니까 인사 담당 임원한테 그러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신입사원의 패기였고 패대기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했다는 거에 대해 의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2,400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의 패기라고 하는. 패기 인정합니다. 예. 혹시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하시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혹은 입장을 바꿔서 저한테 만약에 그러는 신입사원이 있다 그러면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예. 얘기해주고 싶네요. 계약서 꾸겨가지고 얼굴에 던지시지 그냥 않은 게 던지실 것 다행이라고. 그 상무님이 정말 네. 큰 의사결정을 네. 하셨고 그런 분이 지금은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릇이 크신 거고 그 큰 그릇에 저를 담으신 거죠. 존경하는 상무님이 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피소드 불프를 들어볼 건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겠죠, 당연히. 네, 접니다. 아, 예. 네. 블랙 프라이데이면 미국에서 네, 많이 있었던 이뤄지고 일이구나. 있는 그 쇼핑의 축제이죠. 그렇죠. 검은 네. 금요일. 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네. 이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6개월 전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또 에피소드고, 저희가 한 국내 대기업 쪽에 해외 변호사 포지션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기업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이제 어느 수준의 연봉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될까 많은 네.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도 높아도 상관없다. 무조건 진행하자. 인사팀의 말을 믿고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에서 잘 나가시던 해외 변호사분을 컨택을 했었는데 굉장히 연봉이 높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하실까? 이런 고민이 됐긴 했으나 이직 의향이 있는 걸 알고 컨택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면접도 잘 보셨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였군요. 네, 그때부터였어요. 네. 뭐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되는 그때부터였는데 멘트였습니다. 네. 인사팀 담당자 대리님이셨는데 네. 연봉 협상을 저희랑 직접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 네.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오.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네, 거의 없죠. 네. 저희 쪽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거의 저희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경험상. 그래서 한 3번 정도 권유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오히려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는 연봉 협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셨는데 굉장히 헤드헌팅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잘 모르셨거나. 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 대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넘어갔는데 한 2주가 지났어요.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인사 쪽에서도 정보가 안 와 있고 변호사님한테도 연락이 없고 이래서 네.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제 기본급이 1억이었는데 그쪽에서 7,500만 원을 오퍼레터에 적어서 저를 주셨더라고요. 라고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연봉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할인하셨나? 아, 그래서 불프예요? 네,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했고 네. 변호사님이 앞에 계셨으면 저를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네.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럼 제가 인사팀이랑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다시 얼마 뒤에 이제 인사팀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급이 이 정도 저희 쪽에 맞으니까 그 정도 제안 드렸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의 연봉을 그렇게 많이 할인을 해놓으셨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그러질 게 뻔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님의 급여 자료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정급이고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본급을 제한을 해주셔야 이게 연봉 협상이 잘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는 왜 성과급이 그렇게 높은 겁니까? 근데 그 회사가 매해 연초마다 성과급이 40% 이상이 지급된다라고 공식적인 기사가 나온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2015년, 2016년, 2017년 그 회사의 성과급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사로 보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래요?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저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고 침을 한번 삼키고 네, 침을 한번 삼키고 마음을 다잡고
대리님 꼭 그 기사를 보시고 참고해서 다시 한번 오퍼레터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그 변호사님은 그쪽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 그렇게 되셨군요. 제가 그 이후로 그 대리님과 연락을 하기가 좀 죄송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저희 쪽을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에피소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완전히 이쪽에서 고객이잖아요. 네. 근데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헤드헌터 분하고 고객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의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도 고객인데. 그렇죠. 그쵸. 이분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중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걸 인터셉트 하신 거니까. 그쵸. 그걸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렵네요. 네. 이 연봉 협상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전인 부분들을 간혹 간과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심리전이에요? 네, 그럼요. 인사 담당자 분들은 보통 후보자들을 갑과 을의 관계로 많이 좀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약간 심리전으로 약간 연인 관계처럼 밀당을 좀 해야 그렇군요. 연봉 협상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조금 저희 쪽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쌤 들어봐야죠. 네. 네. 벌써 몇 년 지난 일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셋탑박스를 만드는 그쪽 그 직무가 있었어요. 그쪽은 사실은 인원이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희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강소 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로 오시려는 그 경력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거기가 연봉이 조금 이제 낮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연봉을 높게 올려받기 위해서 갖가지 이제 증빙을 하는 겁니다. 난 원래 여기서 이제 몇 년 있으면 진급 이제 뭐 다음 달에 뭐 진급을 하는데 진급하면 요 정도 수준이 될 거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성과가 이렇게 되고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걸 기여를 했다면서 어떤 성과도 그 면접을 이미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한 또 쫙 또 무슨 프레젠테이션 노트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파일로도 안 만들고 우편에서 보내고 근데 이미 면접 결과는 사실은 그분은 그냥 뭐 중간 정도 뭐 소스라고 하나요. 뭐 정말 특이하게 좋거나 그렇다고 너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뭐 보통 괜찮네 정도.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연봉을 그 회사 규정상 밝힐 수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 규정은 한 1,500에서 2,000까지 줄 수 있는 그 레인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뭐 당연히 최소한 우리는 1,500부터는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증빙을 하고 막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처음에 1,500보다는 그 면접관 의견도 물어보고 우리 회사 규정도 봤을 때는 한 1,600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600으로 오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굉장히 이제 물론 만족은 하더라고요. 본인의 연봉보다는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열심히 그런 걸 증명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원이 동기부여돼서 더 잘 일했으면 좋겠다는 걸 갖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또 회사 입장에서 막 퍼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1,500만 원이었는데 제가 한 1,600만 원, 한 1,700만 원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1,700만 원 정도 딱 그 페이밴드의 중간 정도 1,500에서 2,000 사이에 1,700만 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말 너무 기쁜 거죠. 본인의 기존 연봉보다 예를 들어 이제 얘입니다. 한 700만 원 정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막상 이제 본인이 이제 저한테 뭐 와인을 또 사다 주셨어요. 고맙다고. 물론 저도 노력은 많이 했으니까 와인도 사다 주시고 너무 즐거웠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물론 회사 규정상 본인의 연봉은 타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떤 심벌로 많이 좀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똑같이 직급 일하는 분들의 연봉이 그닥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평균은 거의 한 뭐 1,700 정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다가 와보니까 다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뭐냐고 하면서 찾아와서 제가 좀 커피를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잘못한 건 없죠. 네. 네. 잘못하신 거는 와인을 받은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싼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정해진 그 나의 능력에 따라 어차피 정해진 그 레인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에피소드를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어렵네요. 누가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게. 네. 오늘은 좀 패기가 아닐까 싶어요. 깨알 어필. 패기. 심사원의 패기 잘 들었고, 불프 잘 들었고, 쌤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내 얘기죠, 사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네, 뭐 조금 지겹긴 한데, 예. 그래도 내 얘기가 참 중독되죠? 많이 와닿았어요. 예, 불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에피소드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취준생들이 연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들을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돼요. 예.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희망 연봉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데 희망 연봉을 내가 회사 내기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걸 왜 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 연봉 기재하는 것은 네. 그 회사가 신입사원한테 희망 연봉 기재하는 건 사실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자체를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뭐 신입이 뭐 희망을 해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웃긴 거죠. 어찌 그거 되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런 희망 연봉 기재하는 란을 이제 레주메에 두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보통 그 경력 사원과 똑같이 그 입사 지원서 형식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경력 사원을 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희망 연봉을 쓰는 것이지 또 어느 정도의 좀 그 거기에 대해 좀 신경을 쓰는 회사들은 그 신입 사원에 대한 지원서와 경력 사원에 대한 지원서를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희망 연봉을 보신 분들은 그 회사가 그냥 경력 사원과 같이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희망 연봉 굳이가 아니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빈칸으로 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고 계신 경력직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경력직들한테는 그 희망 연봉란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어야 될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회사에서는 뭐 1,0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써서 한 500을 썼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좋구나 하고 700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레인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 경험상은 이걸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그 레인지 상에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더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희망 연봉을 그 레인지 상에 가장 좀 낮은 수준을 원한 거예요. 예. 그러면 굳이 회사에서는 더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말 그대로 희망대로 그 연봉을 좀 낮게 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손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높게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정 수준을 넘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인데 네. 본인이 6천만 원을 받겠다. 희망 네. 연봉을 쓰시면 면접에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일단 면접관님들 딱 보시면 이게 그 이력서상에서의 좀 많이 눈에 잘 들어오는 칸에 그 희망 연봉란이 기재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고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 연봉을 적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질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기재를 하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수준이 아니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미니멈 라인을 적으시는 게 그래요? 근데 그 합리적인 수준의 부분은 연봉 상승률을 어떻게 본인이 좀 보고 계시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20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의 연봉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 같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뭐 지인이나 업계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서 그래야겠죠. 네 그렇게 적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분은 근데 이직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몇 번 하셨죠?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하셨나요? 지금 뭐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네. som실껏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만족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요. 네. 기본급이 얼마냐, 변동급이 얼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를 적을 거냐에 있어서 높게 부르면 이제
연락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요즘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략적이죠. 네.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셨나 봐요, 연봉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네핏 요소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일하는 환경, 분위기 정말 좋은 조직 문화 가지고 역시. 있습니다. 리더십, 상사의 리더십, 대표님의 리더십 그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게 연봉보다는 이게 더 크다. 그 회사의 그러면 단점이 뭔가요? 단점은 글쎄요. 직원들한테 아끼지 않는 게 아유.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직원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네.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회사에 이제 옮길 때 아무래도 저도 너무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예, 여기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한테 이 정도를 줄 수 없는 회사는 아예 지원조차를 안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연봉 내고를 할 때 뭐 사실은 크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미 그쪽 회사에서도 면접 때 이미 내고가 다 끝났었고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네, 규정상 이게 참 밝힐 수가 이거 한 없어요. 일곱 번째 정도 되나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찍을 수 그 있을지. 기존 직장에서 제가 기본급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고정급이죠. 네. 높았었는데 오히려 현재 회사 올 때는 그 기본급을 고정급을 깎고 왔어요. 네, 하지만 또 다른 그 변동급, 그 성과급 측면이 높기 때문에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토탈 컴펜세이션, 그 총 보상 측면에서는 좀 훨씬 좀 많이 상승으로 해서 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뭔가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나는 이만큼 일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만큼 일한 애가 연봉 상승률이 좀 비슷하게 올라갔어. 네. 요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티는 놈이 승자가 된다. 예,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예. 네. 엄청 그러니까요. 많이 살아남은 느끼고 놈이 있습니다. 강한 놈이에요. 네, 그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요즘 따라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진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조직에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알아봐요.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또 연봉을 상승시켜주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책임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정책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장님이 정리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이렇게 리니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는 많이 안 올라가죠. 근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특히 보상 담당자분들은 그런 걸 설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 가면 우리 회사는 경쟁력이 있어. 시장 경쟁력. 그거를 보통 이직하지 못하는 시기인 과차장급에 많이 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를 못 경험하고 앞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일희일비 하지 말라라는 거를 인사팀에서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면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은 뭐냐면 조금만 더 가시면 네. 원하시던 거 연봉 인상 딴 데로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를 사자성어로 일희일비라고 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 사자성어 그 뜻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못 알아들으시고 난 못 버티고 나가야겠어 이렇게 하시는데 나가셔서 연봉 인상률보다는 계시면서 그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퇴직금 정산까지 고려하면 남아 계시는 게 훨씬 나을 특히 수 있죠. 신입사원분들은 뭐 아까 어디 HMO 그룹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연봉이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회사는 이런데 너네 회사는 어떠니? 비교하게 되는데 하면은 분명히 높은 회사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난 최고, 넌 바보. 또 나는 쟤보다 내가 낮으니까 난 바보네. 이렇게 굉장히 그 진짜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물론 높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다 세금 떼고 1년에 12개월로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많아야 한 달에 물론 그 큰 돈이긴 하지만 몇십만 원 크게는 쌤쌤입니다. 쌤쌤. 예, 제가 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쌤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그렇게 뭐 목숨 걸고 뭐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는 너무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정말 정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은 나중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10년 정도 지나셨잖아요. 네.
얼마 정도? 부정상 예찬 그 오늘 말씀이 끝나지 나오고 않겠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안 되네요. 참. 보통 그 연봉 인상할 때 회사마다 정책이 있겠지만 네. 제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부분이 뭐였냐면 기본 인상률이 있습니다. 자기 연봉에 곱할 수도 있고 기본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인 2에서 3%가 있고 네. 자기가 평가를 A 평가를 받으면 그거에다가 더하기 혹은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로 한다 그러면 더하기 뭐 8%. 그럼 합하면 자기 연봉의 10%가 이제 인상이 되는 거고요. 비평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 7%, 6%, 5% 이렇게 이제 성과에 따라서 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서 연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봉을 다 오픈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동기들 혹은 제가 사원이지만 대리 직급의 선배들보다 어느 수준에 있는구나를 항상 체크를 해놓고 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퇴직시켜야겠다. 이분들이 언제 나갈까? 이런 거를 많이 좀 고민을 했었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무슨 결과를 만드셨나요?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이분들의 트래킹도 해보고 이분이 어떻게 이 평가를 받아서 이 연봉을 받을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네.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이. 아. 그리고 핵심 인재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핵심 인재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연봉에 대한 인상이 테이블이 없습니다. 오.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야 돼요. 진짜요?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졌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오픈을 했었죠. 네. 그 친구들끼리 막 연봉 얘기를 그렇게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안 하시죠? 네. 규정상 그건 금지되어 있어요. 규정상 원래는. 그런 건가요? 친구들끼리도 규정인데요? 네, 당연하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친구 아니신가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하세요 앞으로.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제 은연중에 조금씩 네. 말은 하는 게 뭐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취준생들은 정말 얘기만 듣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 알고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비교적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남으신 분들 있나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 연봉을 좀 공개할게요. 드디어. 정말요? 네. 와. 제가 신입사원 때 예, 손석희 신짜인과 같은 오.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야. 이미 저는 50만 원 높여 받았었네요. 끝인가요?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네. 연봉 공개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만큼 커졌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물론 네. 당연히 훨씬 많죠 지금은. 근데 신입사원 때 2,4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저도 지금 이미 뭐 몇 배가 돼 있죠. 몇 배. 몇 배. 거의 다 일단 나왔네요. 2배만 해도 4,800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 때 연봉 너무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혹시 인기검색어에 김성호 부장님 월급 뭐 2,400만 EY 한영 원. EY 한영 연봉 혹시 올라오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 저인 줄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연봉이 뭐 워낙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알찬 정보를 가져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